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영규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권영규 국제학교회하고 입시 마스터 클래스 9학년, 10학년 때에 우리 아이들의 프로파일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질문하는 힘과 프로젝트 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되는 힘을 길러서 11학년 때 미국이 됐던 영국이 됐던 홍콩이 됐던 싱가포르이 됐던 국내 학국 대학이 됐던 갈 수 있는 대학을 정해서 그 프로파일을 갖고 정해서 세부적으로 대학을 정합니다. 그럼 이때 대학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기초가 되는 우리 아이의 정체성, 9학년, 10학년 때 만들어 놓은 이 정체성이 기본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전공으로, 대학으로 또 글로벌하게 대학을 정해서 가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대학을 국가별로 나누느냐? 국가별로 나눴을 때 또 한 가지 심화되는 과정이 뭐냐? 그러면 어떤 프로파일을, 어떤 우리가 서류를 쓰고 어떤 서류는 국가마다 내면 안 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내면 되고 안 되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에 대한 심화 설명을 오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화면을 공유하면서 보시도록 하죠. 자, 공유된 화면을 좀 보십시오. 오늘 국제학교 11학년 활동 15개가 있다고 치면 대학원생에 남길 7가지는 국가별로 어떻게 되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정강과 이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잘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국제학교 11학년 학부모님과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저한테 하세요. 선생님, 우리 아이 활동이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액티비티 리스트 활동 목록표를 좀 받아봅니다. 우리 학생을 좀 예로 들어서 보면 병원 봉사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MUN 모의 유엔도 했어요. 그다음에 스튜던트 카운스 학생회도 했습니다. 여름에 의학 프로그램도 다녀왔어요. 그다음에 대학 온라인 강좌도 들었습니다. 생명과학 연구도 했고 동아리 활동도 했습니다. 캠페인도 만들었고 사이언스 페어에서 과학 탐구 발표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15개 정도의 지금 프로파일을 갖고 왔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부모님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것은 다 한 것 아닌가요? 여기서 중요한 거 저는 이렇게 이제 여쭙습니다. 이 15개를 대학에 전부 보여줘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학부모님들이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오늘은 국제학교 11학년 생명과학 지원자 한 명, 실제로 저한테 왔던 학생의 자료를 갖고 활동 15개를 보면서 어떤 건 고르고 어떤 날에 이걸 쓰고 이거는 왜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구분을 좀 지으면은 저는 이제 4가지로 구분을 짓습니다. 활동을 보면서 나라마다 이제 또 다르죠. 사용하는 것이 다르고 의미의 변환이 다릅니다. 킵, 반드시 살릴 활동을 킵이라고 제가 정해놓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활동과 통합할 활동은 제가 머지라고 제가 정해놔요. 그 단계를. 그다음에 보조 활동으로 낮출 활동은 다운그레이드라고 제가 활동을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핵심 활동에서 제외할 활동은 드롭. 그다음에 디벨롭은 앞으로 더 발전시킬 활동입니다. 11학년 때 갖고 오니까 이제 12학년의 그 1학년 과정이 더 남아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5단계 혹은 4단계로 나눠서 분류를 합니다. 자,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우리 학부모님들 자녀의 활동 개수를 이제 세지 말고 어떤 게 의미 있는 건지 9학년, 10학년, 11학년 이렇게 오면서 했던 것 중에서 어떤 거를 선별해야 하는지를 제가 했던 입시 마스터 클래스 정감과 연결지어서 들으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라 믿습니다. 자, 우선은 활동이 많다고 모두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어서 원서를 넣을 때 우리가 커먼 앱을 보면은 이제 10칸이 있어요. 근데 10칸을 다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영국 유카스 시스템에도 미국처럼 활동 10개를 나으라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유카스 같은 경우는 퍼스트 스테이트먼트 진술서가 있죠, 개인. 지원 전공과 관련된 핵심 경험을 선별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학력 지원 구조에서 주요 어치브먼트, 주요 성취 및 활동을 제한한 개수만 제시하게 됩니다. 결국 15개든 20개든 마지막에는 우리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이 대학에 가장 잘 붙을 수 있는 것들을 선별해내야 돼요. 이것도 한국 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계부 대체서식에 10가지를 넣는다. 그랬을 때 우리 학생들이 12개, 13개 정도를 했다 그러면 어느 거를
여기는 성균관대는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여기 서울대는 이렇게 놓고, 중요도에 따라서 그 중요도라는 건 대학에서 보는 관점, 합격하기 위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대학에서 보는 관점 중에서 뭐를 1번으로 할 것인지 성장 과정과 중요도를 우리가 펼쳐놓고 마지막 10번째는 어떻게 성장한 걸 보여줄지가 나라마다 다 다르다는 거. 오늘 그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11학년부터 중요한 능력은 계속 활동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활동을 고르는, 선별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활동을 고를 때 보는 6가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이 로직하고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이 실제로 이 점수표를 이제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제가 처음에 학생을 받을 때 대학을 붙이기 위해서 제 기준이, 진단하는 기준입니다. 첫 번째, 아카데믹 네버런스. 다시 말하면 전공 및 학업 관련성을 봐야 돼요. 이거는 만국의 공통입니다. 전공 및 학업 관련성. 이 활동이 학생의 지원 전공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봅니다. 단순히 활동 이름과 생명과학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의 학업적 관심이 실제로 이걸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는 뎁스, 즉 깊이입니다. 제가 이제 9학년, 10학년 설명하면서 깊이, 잘된 우리가 서류는 한국 입시도 그렇고 미국 입시도 그렇고 외국 입시도, 영국 입시도 그렇고 잘된 서류는 얼마나 깊이 있게 세심하게 선명도 있게 만들어 가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번 참여하고 끝난 활동인가? 아니면 질문이 생기고 탐구하고 한계를 발견하고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가를 봅니다. 세 번째, 스튜던스 에이전시라고 해서 학생 주도성을 봐요. 학생이 제공한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라간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질문을 선택하고 자료를 찾고 방법을 결정하고 문제를 수정했는지를 봅니다. 넷째, 에비던스, 즉 증거를 봐요. 확인 자료. 학생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보여줄 수 있는가? 보고서 발표 자료, 학교 기록과 분석 자료, 결과물 등이 남아 있는지를 봅니다. 다섯 번째, 다른 활동과 구별되는 새로운 정보가 뭔지를 봅니다. 이것이 이제 학생만의 어떤 차별화가 되겠죠. 이 활동이 이미 다른 활동에서 보여준 것을 반복하는 것인가? 아니면 학생의 새로운 면을 하나 더 보여주는가를 봅니다. 이것이 미국 입시, 영국 입시, 홍콩, 싱가포르, 한국 입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잘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활동 하나를 더 보여주면 대학이 이 학생에게 대해 새롭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학생의 정보를 대학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답이 없다면 통합하거나 우선순위를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있습니다.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유틸리티, 대학 원서 활용 가능성을 봅니다. 미국 원서에 사용할 수 있는가? 영국 지원 진술서의 학업적 근거가 될 수 있는가? 홍콩 지원서나 면접에 사용할 수 있는가? 싱가포르 지원서 질문에 활용할 수 있는가? 한국 대학의 대체 서식과 증빙 자료에 사용할 수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한 거는 우리 학생은 원 펄슨, 원 스튜던트, 하나의 학생이죠. 거기서 우리 학생의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9학년, 10학년 때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국가마다 뽑아서 갈 것인가? 그것이 어떤 근거로 가는가? 제가 이제 같이 좀 공유된 화면을 보시면 15개에 대한 학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학생은 IB 과정을 했어요. 11학년 때. 바이올로지 HL 과목을 들었고요. 생물학 심화 과정, 케미 우리가 HL 과목을 들었습니다. 관심 분야는 바이오로컬 사이언스, 우리가 생명과학, 그 다음에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 의생명과학, 그 다음에 면역학 등으로 우리가 관심 분야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9학년 때부터 11학년까지 활동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같이 보시면 병원 봉사 60시간을 했고요. 그 다음에 MUM, 모의위원 대표 참가를 했고요. 스튜던트 카운슬 트레저러, 학생의 회계 담당을 했습니다. 여름에는 메디컬 사이언스 프로그램에 가서 의과학 프로그램도 다녀왔어요. 그다음에 대학 온라인 우리가 면역학 강좌도 들었습니다. 크게 한국 입시와 다르지가 이것을 우리가 외국 대학을 간다 생각해서 그렇지 않고 보면 한국 입시에서 생계부와 생계부 대체어식을 만드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올로지 클럽 프레젠터 생명과학 동아리 회장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암 면역 치료와 CFT 셀 테라피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도 했어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독립연구를 했습니다.
T셀 이그저스천 T세포 탈진에 대해서 공기 유전자 발현자로도 분석을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이제 저와 같이 했죠. 그다음에 IB, 바이오로지 익스텐디드 에세이. 그래서 IB 생물학 소논문도 썼습니다. 한국 입시는 소논문 쓴 건 못 들어가지만 이 소논문 2 같은 경우 우리가 다 외국 입시에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사이언스 페어 과학탐구 발표대회에서 발표됐고요. 그다음에 바이오틱스 디베이트 생명윤리 토론도 했습니다. 청소년 항생제 오남용 인식 개선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했고요. 환경 동아리 회원으로서 활동도 했고, 초등학생 영어 교육 봉사도 했어요. 생명과 온라인 칼럼도 8편을 써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 대학이면 뭘 골라야겠다. 어떤 게 의미가 있다. 대학마다. 또 미국 대학이면 어떻게 골라야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를 해서 그걸 갖고 학생의 장점을 찾아서 대학을 가는 거죠. 물론 이제 다음 강에 설명을 드릴 대학 리스트를 쫙 뽑아서 미국대 뭐 12개, 뭐 영국대 10개, 싱가포르, 그다음에 홍콩 등등 한국대를 뽑아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은 대학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선수 과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 전에 실제로 우리가 하는 활동이 어떤 식으로 대학에 연결돼서 유리하게 어떤 관점에서 대학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요 관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강, 다다음 강 같이 붙여서 보시면 제가 했던 9학년, 10학년, 그 다음에 11학년 탑 유니버시티 전략하고 맞물려서 더 심화 강의가 되고 좀 더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금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고 했다고 해도 많이 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고 연결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아직 대학도 국내로 갈 것인지 해외로 갈 것인지 정해져 있지 않다. 뭐 두 개 다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좀 결정 내리기 여러분들이 좀 쉬우실 거라고 봐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15개 면면을 좀 들여다볼게요. 병원 봉사 60시간을 했습니다. 생명과학교육이라서 무조건 핵심 활동이 아닙니다. 제가 보는 관점이 그래요. 아, 봉사를 했으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근데 아니에요. 환자 안내, 물품 정리, 대기실 지원 등 60시간을 이제 했어요. 경험은 좋은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 활동이 학생의 면역학적 관점이나 생명과학 탐구 역량을 직접 보여주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 뭐라고요? 면역학적 관점이나 생명과학 탐구 역량. 이걸 만약 한국 입시를 해서 이 프로파일을, 이 어떤 그, 우리가 스펙이라고 하는 이 포트폴리오를 쓴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생명공학, 생명과학으로 갔을 때 정확하게 어떤 연구자가 되겠다. 난 면역학이나 이런 쪽으로 나는 연구를 하는 그 연구자가 되겠다. 이게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건데, 뭐 미국 대학이나 영국 대학은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통되는 건 뭐냐? 이것이 면역학 혹은 생명과학의 탐구 영역과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 중요해. 이 봉사한 내용이. 저는 이것을 다음 그레이드로 분류할 거예요. 핵심에서 보조 활동으로 좀 분류해놓고, 이게 우리가 이것을 높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봉사활동 한 것을. 미국에서는 보조 활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미국은 이런 것들을 보조 활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우리 원서를 낼 때는. 하지만 우선 핵심 7개에서 저는 우선 제외할 겁니다. 60시간이나 했는데 왜 뺄까요?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학생을 더 잘 설명하는 활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순위가 아니라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MUM, 델리게이트. 그래서 모의 유엔 대표 참가를 했습니다. 의료 접근성에 대한 토론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크게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능력과 아큐먼테이션, 논증 능력과 글로벌 퍼스펙티브, 국제적 관점 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왜 어떤 이유로 이걸 했는가를 바둑에 포석을 넣듯이 이것을 9학년, 10학년 때 아이의 정체성을 기르고 이 정체성을 갖고 갈 대학을 정해서 거기에 어떤 식으로 나에게 조립이 돼서 큰 그림이 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MUM, 우리가 모의유엔 대표 참가를 한 이유는 뭘 보여주겠냐? 모의유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아큐멘테이션, 글로벌 퍼스펙티브를 보여주겠다 생각해서 보낸 거죠. 하지만 이 학생은 이미 생명윤리 토론과 공중보건 프로젝트 등 사회적 윤리적 관점을 더 잘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선 뺄게요. 드롭시키겠습니다. 활동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학생이 원서에서 순위가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는 더 좋은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 전공 적합성을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대학이나 한국 대학을 갈 때. 그다음 스튜던트 카운슬 트레이저.
학생의 회계 담당이요. 학생의 회계를 2년간 했습니다. 정권 관련성은 낮아 보여요. 하지만 실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냐가 중요합니다. 실제 예산을 관리하고 행사별 지출 기준을 만들고 예산 배분 방식을 개선했다면 연구 활동에서는 보이지 않는 여기서 뭐에 중점을 줄 수 있냐? 책임감과 공동체 역할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거기서 꼭 클럽의 회장을 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뭐 동아리에서 혹은 학생회에서 회계를 했다, 혹은 학생회에서 또 다른 걸 했다 해도 회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활동을 통해서 저는 특히나 미국 입시에서 중요한 공동체 역할, 책임감 역할을 또 회계니까 얼마나 책임감이 중요하겠어요?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걸 어떻게 판정시키냐, 다운그레이드, 보조 활동으로 좀 제가 판정을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대학 지원 시 살릴 수 있는 카드입니다. 반대로 영국 생명과학 지원에서는 우선순위가 크게 낮아져요. 이런 식의 이제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영국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구나. 중요한 거는 다 중요하지만 대학에 따라서 학과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를 잘 균형을 잡고 가야 큰 그림에서 지도를 그리고 우리가 스튜던트 맵과 그다음에 어드미션 맵을 그려서 대학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활동 우리 학생이 메디컬 사이언스 프로그램에 우리가 참여했습니다. 유명 대학에서 2주 프로그램을 이제 했고요. 강의를 듣고 실험하고 수료증도 받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학 이름과 수료증이 아닙니다. 이거 생계부 대체 서식으로 둔다. 그러면 전 이건 뺄 거예요. 한국 대학에서. 근데 여기서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 프로그램 이후 학생이 무엇이 남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시발점이 되는데 전공 적합성, 영국이나 한국으로 대학으로 올 때에 그 연구의 시발점이 되는 게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단계성에서 어떤 준비 과정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카티셀 테라피,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를 처음 접했어. 여기서. 그거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이 후속 독립탐구의 출발점이 되었다면 프로그램 자체를 한 칸, 이거 한 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CART 탐구의 출발 배경으로 이것을 넣을 수가 있는 거. 이렇게 붙였다 넣었다, 연관성 지었다, 의미를 찾았다. 이렇게 이거는 영국 입시와 한국 입시 비슷합니다. 또 그다음에 싱가포르 입시에서도 비슷합니다. 저는 요거는 이제 머지로 판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후속 탐구와 통합을 시킬 겁니다. 이거 하나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캠프 갔다 온 거 하나만은 의미가 없는데 이걸 통해서 전공 역량이 발현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 저는 이거는 가만히 킵해 놨다가 후속 탐구와 붙여서 그 위력을 키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무놀로지 코스 면역학 강좌를 들었습니다. CRT 연구를 하다가 T세포 활성화, 그 다음에 이문 체크포인트, 면역 방문, 그다음에 T셀 이그저스천, T세포 탈진까지 왔어요. 그럼 이게 쭉쭉쭉 이제 내용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생명공학이나 생명과학에서. 그러면 이제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면역학 강좌를 선택했다고 이제 우리가 이 학생이 얘기를 한다면 단순한 온라인 수료증이 중요한 게 아니어서 뭘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그 전에 드렸던 깊이. 연구의 질문을 깊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학습을 스스로 찾았다. 연구의 깊이의 어떤 시발점, 출발점이 되면서 깊이, 그 다음에 자기 주저성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이제 분파가 되는 거예요. 그 대학 나라의 그 원서에 맞게, 자기소개서에 맞게, 그다음에 슈퍼커리큘러에 맞게, 한국의 생기부 대체학식에 맞게, 생기부 대체학식에서의 증빙과 우리가 세부, 세특, 일반 생기부의 세특과 관련되어 있는 그 내용에 맞게 다 분파가 됩니다. 나라마다. 전 이건 머지로 우선 판정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머지는 좀 다른 머지예요. 앞으로 심화 과정 안으로 통합시켜서 기초가 되는 게 있다면 그 내용이 있으면 이것과 심화시키는 그 3단계로 분류를 시켜서 전 이걸 에세이에도 쓰고 그다음에 미국 대학 원서에도 넣고 퐁퐁의 슈퍼커리큘럼에도 쓰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에도 쓰고 한국의 생계부 대체 서식의 전공 적합성으로 쓸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CAT 탐구에서 면역학 심화 T세포 탈진 데이터 분석 이렇게 연결시킬 거예요. 이 지금 요것만 CAR-T 탐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면역학 심화시키거나 이제 그걸 뒤 다음에 어차피 의료용, 생명공학용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걸 갖고 우리가 실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계에
니즈를 읽고 필요한 부분들을 연구해서 풀어내서 해결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입시는 한국의 입시는 수능을 안 보는 대신에 생기부와 생기부 대체형식을 통해서 의대를 갑니다. 수능이 없어요. 안 보는 의대를 학종으로 학종 수시로 갑니다. 꽤 많이 뽑습니다. 거기다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이라도 생겨서 지역 의사제 전형이 생겨서 굉장히 의사들을 많이 뽑습니다. 수능을 보지 않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차피 의료용 데이터를 갖고 실제로 여기에 필요한 환경이나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갖고 연구를 수행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치마를 어떻게 시키냐? T세포 타진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시켜서 어떤 곳에 필요한 그런 연구를 해 갈 거예요.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버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머지는 더 강한 것으로 흡수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이 됩니다. 다음에 바이올로지 클럽 프레지던트 생명과학 동아리 회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프레지던트 회장이라는 직함이 아니에요. 이건 한국 입시도 마찬가지. 내가 회장했다, 동아리 회장했다, 학생 회장했다, 뭐 어떻다고. 그걸 뭐 어떻게 내가 내 전공과 연령시켜서 어떻게 거기서 뭘 의미를 배우고 깨달았는지 작은 활동이라도 내가 그 의미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의미를 프론트 안에 넣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의미를 제시문 면접을 통해서 그 의미를 갖고 내가 나의 얘기를 나의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을 입학사관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학생이 동아리 활동의 운영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런 학생들 많아요. 이제 국제학교 학생들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여기서 이 학교로 전학 가거나 여기서 이 학교로 다시 뭐 다른 학교로 바꾸거나 그 같은 학교 안에서도 그 네 개 학교 안에서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똑똑한 학생들은 내가 더 대학 갈 수 있는데 유리한 조건의 학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학교에서 S라는 학교로 바꾸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B라는 학교에서 N이라는 학교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좀 더 대학을 갈 때가 뭐가 더 유리한지 과정도 미국 과정이 있고 영국 과정이 있고 그렇죠. 약간씩은 다릅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다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학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컨설팅이나 진짜 실제 수업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생명과학 영상을 보고 끝났는데 학생이 회장이 된 동아리 회장이 된 다음에는 매달 논문을 읽고 클레임 에비던스 리미테이션 주장 근거 한계를 놓고 구조로 발표하도록 동아리 부원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이 논문을 읽을 때 사용할 링 가이드, 읽기 지침 가이드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이 활동에는 내용이 있어요. 단순한 회장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인터렉추얼, 여기서는 리더십과 학업적인 지적 리더십이 여기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실제로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구성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근데 이 영향은 단순히 봉사 영향이라기보다는 지적 활동에, 이 지적 활동이라는 건 프로젝트하고도 연결되고 학업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지적 호기심의, 지적 리더십의 활동에 어떤 증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킵한 게 바로 이 활동이에요. 다음 활동을 볼게요. 우리가 암 면역 치료 독립 탐구했습니다. 처음 질문은 CRT는 왜 고용하면서 효과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학생이 이제 제 제자가 자료를 읽으면서 타깃 안티젠 표적 항원이라든가 튜머 인필트레이션 중앙내 침투라든가 튜머 바이오 인바이오먼트 종양미 미세 환경이라든가 티스 이그제스천 T세포 탈진에 대해서 문제를 발전시켰어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 학생이 단순히 정보를 모은 것이 아니라 질문 자체가 좀 더 심화되고 첨예하게 계속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자료를 비교하고 처음에 설명이 지나치게 단순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킵해놓고 이거 쓸 거예요. 이 학생의 어떤 핵심은 인터렉추얼 퀘스천 여기도 지적 질문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건 조금 더 전공 적합성이죠. 한국으로 치면. 그 다음에 이거는 영국으로 치면 학문적인 전공의 어떤 집중도죠. 내용이 이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좋다는 걸 보면 프로젝트의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전에 프로젝트에 대한 말씀을 항상 제 강의에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현대 입시의 여러 가지 중요성이 있지만, 뭐 성장 과정도 있고, 인성도 있고, 뭐 학업도 있고 다 있지만, 딱 하나만 국내 입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입시를
딱 막론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게 하나가 뭐냐, 그리고 가장 제가 잘 가르칠 수 있는 게 뭐냐 말씀을 드리면 이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붙여서 이제 미국 대학은 여러 가지 사람을 보여주는 거고, 영국 대학은 전공 적합성, 한국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싱가포르, 홍콩 마찬가지입니다. 경쟁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무너지지 않는 건 어쨌든 뭐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더 골라놓으면 바로 이 프로젝트예요. 티스 이그저스천 퍼블릭 데이터 애널리스트 T세포 탈진 공개 데이터를 분석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럼 이 지금 여덟 번째 이 프로젝트는 일곱 번째, 7번 주제와 같으니까, 비슷하니까 합쳐야 할까요? 아닙니다. 내용을 봐야 돼요. 7번은 주로 문헌을 읽으면서 질문이 형성한 과정이고, 8번은 이 읽은 내용을 갖고 실제 본인이 진 익스프레션 데이터 유전자 발현 치료로 발전하는 과정. 그러니까 더 심도 있게 가는 과정이죠. 8번 과정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 더 저는 점수를 줄 거예요. 이걸 분석하면은 이제 콜레이션, 상관관계다 분석이 되고, 콜레이션, 인간관계의 차이를 여기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면접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추론 능력이 되고, 상관관계와 인간관계는 우리가 유켓을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근거 추론 논리 능력이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프로젝트를 한 번 했던 게 논리가 근거 자료가 생기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질문, 문제 해결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질문으로 깊어지면 또 다른 문제 해결. 이렇게 탁탁탁 때리면서 본인이 이것을 왜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가? 어떤 주제로 삼아야 되는가? 이것이 내 전공과 무슨 관련성이 있고 어떻게 심화되는가를 자꾸 때리면서 성장시켜 나가는 거죠. 여기서 때린다는 것은 쳐서 앞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배치 이펙트, 실험 배치 차이로 인한 영향이라든가, 컨파운딩 베어러블, 교란 변수라든가, 셀 컴포지션, 세포 구성비 등의 문제 등등을 더 세부적으로 공부를 자꾸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학업과 연결시켜가지고 세부적으로 문제가 발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은 질문의 발전을 보여줬다면 이 8번은 방법론의 발전. 연구라는 건 생명공학이 의공학이 됐던 의사가 됐던 다 연구자잖아요. 연구라는 건 방법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 데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 한 10번째면 8번째나 9번째는 연구 윤리나 연구 방법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전 이걸 쓸 거예요. 아직 대학은 미국 대학이 될지 한국 대학이 될지 정하진 않았지만 어떻든 이거는 모든 대학에서 통용될 수 있습니다. 키브레 놓겠습니다. 서로 연결되지만 이것은 별도의 더 심화된 논리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볼까요? 아이비 바이올로지 익스텐티브 에세이를 했습니다. 아이비 생물학 소논문 했어요. 소논문은 한국 입시에서 쓸 수가 없죠. 이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것은 아닐 겁니다. IB 과정에 포함된 학업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 들여다봐야 돼요. 예를 들어 학생이 실험을 설계하고 독립 변수를 확인하고 종속 변수를 확인하고 실험에서 그다음에 통제 변수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그다음 실험 오차 연구 한계를 분석했다고 해서 이 활동에서 그러면 CRT 항구 활동에서는 문헌과 공개 데이터를 다뤘다면 EE에서는 실제 실험 설계와 변수 통제 역량을 보여주는 거. 이건 굉장히 이건 발전된 거죠. 이렇게 뭔가가 발전되는 과정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어떤 로직을 우리 학생이 익혔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어떤 가르치고 같이 연구하고 여기서 의미를 같이 찾고 문제를 해결시키고 질문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티칭이 없다면 이런 것들을 문서를 그냥 누군가 해준다면 이런 자세하고 섬세한 데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더구나 이 원서에서는 누가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이가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무서운 원서는 서류는 뭐가 없는 서류, 완성되지 않은 서류가 아니라 다 완성됐는데 그 안에 우리 아이가 안 보이는 서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정말 아이를 대학에 붙이려면 뭐 한국 입시, 또 홍콩 입시, 또 영국 입시에서도 면접이 있는 대학들은 말할 것도 없고 문서만, 서류만 내는 그런 대학이라고 해도 또 인터뷰가 그렇게 심오하게 들어가는 인터뷰가 아니라고 해도
정말로 우리 아이를 대학에 보내겠다 그러면 이렇게 가리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가리키는 게 힘들지만 문서나 서류를 만들어준다 이런 거는 쉬울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우리 아이께 보이질 않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입시에서는, 현대 입시에서는 당락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세심하게 가야 된다는 그걸 대학의 입학사항관들이 이 우리가 낸 서류를 통해서 학생을 파악하게 들기 때문에 이 서류를 통해서 잘 파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것과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에서는 실제 실험 설계와 변수 통제 역량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킵해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이언스 페어 과학탐구 발표대회. 여덟 번째 데이터 분석 경과를 사이언스 페어에서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같은 연구를 하고 사이언스 페어도 가서 발표를 하고 뭐 수상도 했다. 뭐 미국 입시 같은 경우는 수상 내용도 쓰는 거죠. 한국은 못 쓰지만 그 내용 과정을 쓰는 거지만. 근데 여기서 이렇게 쪼개서 쓰는 게 아니라 발표라는 것은 내가 여태까지 쭉 심연을 들어서 몇 개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결과거든요. 이 결과를 갖고 남들과 공유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대학 입장에서 사실상 뭐 연구했다, 페어 나갔다 이렇게 해서 한 칸 한 칸씩 읽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발표 과정에서 받은 피드백 때문에 그러면 이걸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어떡할까요? 라고 이제 비판이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연구자들을 우리가 기르기 위해서 생명과학이나 의공학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발표하다 보면 내가 했던 연구 분석 방법에 이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또 다른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수정했고 이렇게 해서 고쳤다가 약하냐?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 학생들은 어느 나라의 대학의 학생들이 됐던 지금 전문가가 아니라 계속 수정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의 학생들을 보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한국이라는 나라도 그렇습니다. 잠재력을 본다 그랬죠. 근데 홍콩이라는 나라는 경쟁력,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대학에 가서 살아남을 수 있냐 없냐의 경쟁력을 본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나라마다의 약간의 의미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이 활동을 그 장면 실수했다고 해도 발표하다 우리가 분석하다 실수했다고 해도 저는 이걸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머지로 좀 판단해 놓고 데이터 분석 활동 안에서 좀 통합을 시킬 거예요. 여기서 통합이라는 게 뭐냐? 자꾸 이제 권현 선생이 통합 그러고 이거는 킵이고 이거는 머지인데 머지도 심화의 머지가 있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시발점 시작의 머지가 있고 이건 또 다른 뭐 데이터 분석하고 우리가 T세포 탈진이라는 어떤 연구를 했는데 데이터 분석한 거고 섞어가지고 그 안에서 또 나중에 쓰겠다. 뭐 데이터 분석 활동 안으로 통합하겠다. 이게 지금 굉장히 생소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강의를 드리는 건 지금 우리 학부모님 학생들을 입시 전문가로 교육시키고 만들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학생을 제대로 잘 교육을 시켜서 대학에 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 설명 과정에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지. 이거는 정말 조금 더 고차원적인 부분이, 물론 입시를 하다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부분으로 가서 최종적으로 파이널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고차원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제 대중 강의 이렇게 하는 것과 내가 정말 학생을 이제 만나서 그 학생을 가르치고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영국의대나 한국의대를 가겠다. 아니면 지금 9학년, 10학년 때는 내가 어느 대학에 무슨 학과나 무슨 대학을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프로파일을 만들어 놓겠다. 그래야 현대 입시에서는 아카데믹 프로파일과 더불어서 갖고 있는 이 프로파일을 갖고 정체성을 갖고 대학을 가니까 여기서의 지적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논리력과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적 설계 구조가 완성이 되니까 그리고 그것을 9학년, 10학년 때 해놔야 11학년 때는 대학을 고르고 학과를 좀 더 섬세하게 준비할 수 있으니까 방법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뭐 11학년, 10학년 때는 어떤 기간에는 뭘 해야 되고 이런 기간에는 이런 대학을 정했으면 이 수많은 조합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지금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약간 생소하다 그래도 권현 선생 한 25선, 26년 입시를 계속 이 수시 입시를 한 선생이 어떻게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냐를 설명을 하다 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조금 뭐 이해가 안 되시거나 조금 어렵고 또 이 강의가 아마 정말로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님 아니면 이 강의가 지루할 거예요. 왜냐하면 얄팍하게 컨설팅이라는 어떤 그런 얘기로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정말로 학생한테 맞는 교육을 해서 우리 학생, 제 제자들이 잘 되길 원하는 선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지루하시라도 정말 저는 제 강의가 필요한 분들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머지로 쓸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 활동 안으로 이것을 통합시킬 겁니다. 이게 발표한 거를. 그러니까 발표했다고 해서 그냥 액면 그대로 발표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우리 학생이 9학년, 10학년 때 그릇을 만들어 가면서 11학년 때 어느 대학으로 가겠다는 것을 조각하면서 이미 나가는 저희 포석입니다. 11학년 때는 바이오 에틱스 디베이트 생명윤리 토론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명공학, 그 다음에 의공학, 의사가 되는 것도 의학과도 마찬가지고 생명윤리, 특히나 우리가 지역의사제 생명윤리가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EDM, EDM 설명드렸죠. 의대에 설명하면서. 유전자 편집배아의 임상적 사용을 어디까지 허용한 것인가 탐구를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은 우리가 germline editing, 생식세포 계열 유전자 편집이라든가 컨센트, 동의라든가, 에퀴드, 형평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능력 향상이라든가, 테라피, 치료 사이의 문제를 막 책으로 공부하는 뿐만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거 한국 입시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가장 그 국제학교 과정 우리가 IB 과정이나 AP 과정이나 이제 다니잖아요. 해외 고도도 있잖아요. 한국 대학으로 올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거 하나만 뽑자 그러면 프로젝트를 거기에서는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해서 가뜩이나 풍부하게 지금 IB나 AP나 교과 과정이 가는데 거기서 한 가지가 빠져 있다고 프로젝트 전공적 합성이라는 거 특히 국내 의대 올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해서 교과에 넣어서 이걸 탐구 능력과 전공 적합성으로 생계부에 넣던 생계부 대처식에 넣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능력이 생기고 이 공부는 학업과 연결한 공부긴 하지만 이것은 책만 읽고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비교과 활동도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지적 탐구 활동이에요. 다시 말해 전공 적합성입니다. 이 활동은 기존 T세포와 같은 다른 정보를 줘요. 학생의 생명과학 기술의 가능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더 큰 그림을 보게 만듭니다. 어떤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까지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건 판정, 킵을 줄 겁니다. 그래서 핵심 활동 5번째를 쓸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째, 엔티바이오틱스 미스유즈 인터벤션 프로젝트에서 항생제 오남용 인식 개선 및 대입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제 의대를 가거나 생명공학을 하거나 이제 오는 학생들 중에서 제가 이제 처음에 프로젝트를 할 때 처음부터 난이도가 높은 거라는 건 아니거든요. 이 학생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고 인식이 있고 또 이 학생이 지금 학년 단계에서 어떤 발전 가능성에 따라서 혹은 처음부터 오면 생명과학이나 의과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한테 법제에 대해서 가르쳐서 이걸 갖고 프로젝트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처음부터 본인이 원하는 생명공학이나 생명과학 부분으로 막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이 개선이 돼야 이 개선된 의식으로서 더 나은 의료 환경과 더 나은 연구 환경에서 연구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실제 필요한 연구, 어떤 명식상의 어떤 형식상의 연구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중에서도 대중적으로 뭔가 모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의 특히나 의대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잘 알아야 돼요. 소수의 어떤 난치병과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그래서 다수의 병보다 어떤 치료 방법이 적은 이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건 결국 인식 개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법제나 인식 개선 캠페인에 대해서 다가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제 이 활동은 오남용 인식 개선 개입 프로젝트 항생제 오남용 이 프로젝트는 뭐 파운더나 기획자라는 직함 때문에 남는 것이 아니라 뭐냐? 학생이 먼저 사전 질문을 통해 청소년들의 항생제 관련 5개년 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도를 만들었고 교육 전후 같은 질문 인식 변화 나만 인식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타인의 인식 변화까지도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그냥 한 번, 두 번 한 것이 아니고 4주 뒤 그다음에 팔로우업 서베이 후속 설문조사도 진행해서 일부 5개념이 다시 조정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깊이 있게 오면 본인 안에서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걸 갖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서 참여시키느냐까지 오면 우리 제자의 질문이 바뀌죠.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사람의 인식이 지속적으로 바뀌는 것 같은 것인가?
이제 이 활동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퍼블릭 헬스, 공중보건이라든가 헬스 비헤이버, 건강 행동이라든가 우리가 인터멘션 이밸루에이션, 개입 효과 평가 등으로 확장돼요. 이거를 내가 이렇게 생각이 확장되는 게 어느 규정으로 어떤 조목으로 내가 생각이 확장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학생을 가리키면서 너가 지금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는지를 학생한테 주지시켜야 되고 프로젝트 내용도 가르쳐야 되고 이것이 정말로 학생이 이 프로젝트를 해 나가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더 많은 게 보이기 시작하는지 그릇도 커나가야 됩니다. 전 이거를 킵할 거예요. 핵심 활동을 넣을 겁니다. 이것은 연구한 생명과학 지식을 실제 상황과 사회 문제에 아까 전에 발표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이거는 캠페인을 통해서 인식을 크게 만드는 인식을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고 베이스가 되는 아까 발표한 건 그 발표를 통해서 각자 학술적인 걸 나누고 연구한 내용을 거기서 내가 잘못되고 틀린 부분에 방법론을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학생이 커나가는데 성장하는데 융합적인 부분으로 쓰겠다, 연결시키겠다 이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 동아리 회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재활용 활용과 환경 캠페인 등에 참여했어요. 좋은 활동입니다. 하지만 학생 주도성이 높지 않아요. 현재 핵심 프로필에서 새로운 정보를 거의 추가하지 못한다면 이 정도까지 지금 제가 완성시켜 놨는데 동아리 회원 활동과 환경 동아리 한 것이 더 크게 쓰일 수 있다면 쓰지만 근데 이것이 생명과학과를 갈 때는 또 쓸 수 있어요. 생명공학과를 갈 때는 이것은 조금 뒤로 밀어 드롭해 놓겠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영어 교육 봉사를 했습니다. 2년 동안 꾸준히 또 국제학교를 다니니까 얼마나 영어를 잘했겠습니까? 의미 있는 활동이죠. 미국 대학 지원자에게 학생의 장기적 책임감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보조 활동으로 사용할 거예요. 미국 대학을. 하지만 핵심 7개, 전공 적합성, 영국 대학을 간다, 한국 대학 간다 하면 이건 전 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시 판정을 다운그레이드, 보조 카드로 제가 남겨놓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미국 원서에서 쓸 겁니다.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 라이팅, 과학수정 글쓰기를 했어요. 생명과학 온라인 칼럼을 8편 썼습니다. 단순히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해서 쓴 것인가? 그다음에 CAR-T는 무엇인가를 인터넷을 찾아 요약한 글이면 이것은 저는 쓰지 않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검정고시 학생들 예를 들면서 많이 전 강에서, 전전전 강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생계부대 채식을 마감하는 2달 전까지도 문의가 와요. 근데 이 문의를 한 학생들 거의 대부분 하지를 못합니다. 첫 번째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너무 짧은 기간에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만일 정말로 그 학생들을 제 자식 또 제 제자 아직은 제자가 아니지만 뭐 저도 이제 부모니까 제 자식인데 기회를 놓쳐서 몰랐다가 인제라도 바등바등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만약 부모의 입장이라면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도와준다고 하고 도와주고 싶어도 이 학생들은 못하는 게 뭐냐 생각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은 뭘 했냐 보면은 논문도 아니에요. 그냥 신문 기사를 스크립한 걸 갖고 아직까지도 상위권 대학을 가겠다고 이렇게 해요. 저는 그 생각 자체가 놀랍다는 거죠. 어떻게 상위권 대학을 수능도 없이 가는데 그 신문 기사를 요약한 스크랩을 갖고 그것은 제가 20년 전에 했던 입학사정관 때도 그것은 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키워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세상의 어떤 중심에서 어떤 걸 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론과도 매우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만 바라보면 안 되고요. 그 안에 우리 아이의 핵심이 있어야 되고, 대학을 제가 다음 강에서, 다다음 강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미국 대학이나 홍콩 대학이나 쭉 대학을 놓고 분석을 해도 키워드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대학을 쫓아가면 절대 안 돼요. 내 대학이 나를 쫓아올 수 있게. 우리 아이는 완성이 돼 있고, 이 대학이 우리 아이의 장점을 높은 가격에 사서 합격시킬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그 아이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글을 요약한 거라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제자 아이처럼 자신의 탐구를 바탕으로 단일 바이오마커 세포 상태를 판단할 때 생기는 문제라든가 복잡한 과학적 내용을 일반 독자가 이해할 수 설명하라는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캠페인은 그렇게 나누는 거지. 이건 또 지적으로 내가 저술 활동을 통해서 한국은 이렇게 저술 활동한 건 못 넣지만 미국 같은 대학은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남과 나누겠다. 그 안에서 미국에 있는 대학들은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킵할 거예요. 그것을.
단순히 누리학교라면 제가 뽑지 않겠지만 그런 의미의 탐구 과정에 대한 것들이 있다면 저는 킵할 겁니다. 결국 15개 중 핵심 7개가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바이오로지 클럽. 여기서 저는 아카데미 리더십과 생명과학 동아리 학업 리더십을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캔서 이뮤놀로지 인디펜던티브 인콰이어리 암 면역학 독립연구 쓸 겁니다. 전공 적합성 넣을 거고 영국대학 가거나 한국대학 올 때 전공 적합성 쓸 겁니다. T세 이그제스천 퍼블릭 데이터 애널리스트 T세포 탈진 공개 데이터 분석도 저는 이거를 쓸 거예요. 전공 적합성으로 쓸 겁니다. 그다음에 IB 바이올로지 익스텐티브 에세이도 쓸 겁니다. 그다음에 팁 5번째는 우리가 바이오스 인콰이어트 앤드 디베이트 생명 윤리 탐구 및 토론 쓸 거예요. 그다음에 6번째는 우리가 오남용 항생제 오남용 개인 및 효과 분석 프로젝트 쓸 겁니다. 지금 보면 결국 프로젝트는 다 쓰게 돼 있어요. 한국 대학을 가거나 영국 대학을 가거나 그다음에 미국 대학을 가거나 싱가포르나 홍콩 대학을 갈 때 물론 대학마다 가지수는 다르고 의미는 좀 달라지겠지만 어떻든 이 중요한 알맹이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제 말씀을 듣고 제 강의를 듣고 다른 거는 다 다른 데서 할 수 있다. 좋습니다. 뭐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오죽 많이 아시겠어요, 주변에. 근데 이거 하나는 프로젝트는 정말 권현 선생이다라는 말이 나오도록 프로젝트는 정말 권현 선생한테 배워야 된다. 이거는 프로젝트는 제가 가장 또 다른 분들이 이 프로젝트 영역에서는 절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이걸 갖고 제가 국내 입시를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결국 알맹이가 되는 활동이 중요하잖아요. 프로젝트입니다. 그거 프로젝트를 그냥 해서 제가 카이스트를 가겠다고 온 제자들을 보면 그중에서 카이스트를 정말 가는 아이들은 똑같아요. 둘 다 발명하고 프로젝트 하는 건 다 잘합니다. 근데 가는 아이는 거기에 대한 의미를 알아서 가는 거고, 자꾸 떨어지는 아이는 내가 발명하고 결과물은 내는데 그 의미를 내가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카이스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와 그 생계부와 자기소개서, 생계부 대처하는 게 맞게 의미를 성장 과정을 잘 넣는 거. 그것이 영국에는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그것이 미국에는 에세이. 또 그거 진짜 프로젝트로 하고 그걸 또 의미를 후속으로 또 이것을 의미를 서술하고 교수라고 이것을 서론을 만드는 것이 제가 가장 잘하는 영역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 갖고 어느 대학에 갈지가 또 보이죠. 그런 단계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킵,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 라이팅, 과학 소통, 글쓰기. 이거 다 제가 쓸 겁니다. 어떤 학생은 5개가 강할 수 있고 어떤 학생은 9개가 필요할 수 있어요. 지금 중요한 뼈대만 잡아내는 거예요. 대학 갈 때 조금씩 바뀔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의대 편입학할 때는 어느 대학은 15개, 18개씩 우리나라 편입 낼 수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때처럼 지방에 뭐 어느 대학은 이렇고 지방에 또 어느 대학은 이렇고 서울에 어느 대학은 이렇고 근데 하는 것 중에서 다 의미가 중요하지만 대학의 편입학도 관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그 순서를 포트폴리오 증빙을 바뀔 수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포메이션 덴시티 활동 하나가 남고 있는 정보의 밀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활동 하나를 추가했을 때 대학이 학생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논리로 가야 돼요. 그 기준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만은 의미가 없고 하나 붙였을 때 어떻게 새로움을 대학의 입시 요강에 맞게 조건에 맞게 입학상관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이거는 만국의 공용이라는 7개를 다시 세 층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냥 7개를 나누지 않고 첫 번째, 아카데믹 코어, 핵심 학업중, T세포 독립탐구, T세포 탈진 데이터 분석, 바이오 EC는 이것이 아카데믹 코어 축에 들어가요. 여기에는 의미를 제가 설명해, 만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질문, 이건 9학년, 10학년, 지금 스탠디브 웨세이, 우리가 보면 9학년, 10학년, 우리가 정체성 부분, 하고 굉장히 우리가 관련되는 부분이죠. 질문, 탐구, 방법, 오류, 수정, 한계까지 보여줘요. 요 축이 바로 세 가지가 아카데믹 코어, 핵심 축이고, 두 번째, 인터렉추얼 브레드시드, 지적 확장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이 지적 확장성이에요. 이걸 또 다르게 분류할 수도 있지만 우선 제가 설명하기 아주 사람이라고 하는 학생 인간은 이렇게 딱 떨어지게 분류가 되지는 않고 또 학교에 따라서 미국의 어느 대학이 또 홍콩의 어느 대학, 영국의 어느 대학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이제 통일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딱 분류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터렉추얼 우리가 아이덴티티 우리가 프로파일 다 같은 얘기인데
지적 확장성이라는 게 보여줘야 돼요, 대학은. 어느 나라든지. 이 지적 활동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의대 입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 주는 방법으로 제가 이걸 넣을 겁니다. 생명과학 기술의 가능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조건을 생각하고 전문적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능력까지 보여줄 겁니다. 교수라고 말하는 능력까지 보여줄 겁니다. 세 번째, 리더십 앤드 애플리케이션 리더십과 실제 적용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클럽, 그다음에 혼자 공부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 구조를 만들어서 실제 건강 문제를 적용하고 그 효과까지 확인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카이스트 입시에서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대학을 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 학생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 볼게요. 면역과 질병을 세포 수준에서 탐구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통해 자신의 가설을 수정하며, 생명과학의 사회적 윤리적 경험까지 확장해온 학생으로 딱 이 학생은 그 안에 우리 아이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뭐 20개를 냈든 15개를 냈든 그걸 쭉 보면서 우리 아이가 그 안에서 딱 한 줄로 요약될 수 있냐. 그거 우리 아이가 어떤 장점이 있냐가 요약이 안 되면 그거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봐야 되고 다시 해석해야 되고 안 되면 그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12학년 때 해석하는 부분도 제가 이제 강의를 또 찍어서 올리겠지만 우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가 바뀌면 활동도 다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핵심 7개를 미국, 영국, 홍콩, 싱가포르, 한국과 똑같이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은 커먼앱, 스튜던트 카운스 학생의 활동이나 장기 영어 봉사를 저는 미국에는 살릴 거예요. 넣을 거예요. 전공 적합 관련성뿐만 아니라 학생의 책임감과 공동체 활동 등 다른 면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넣을 겁니다. 영국 유카스에서는 T세포, CAIR, T세포 탐구, T세포 데이터 분석, 바이오 E 이런 것들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전공과 직접 연결되는 몇 개의 강한 학업 경험을 깊게 사용하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홍콩대학교 HKUA는 우리가 프로그램 핏이라고 있어요. 전공 및 프로그램과의 적합성, 인터뷰 면접에서 학생이 실제 자기 언어로 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가, 내가 이걸 말로서 생각한 걸 말로서 할 수 있는가를 저는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넣을 거예요. 그다음에 싱가폴, NUS는 제한된 수의 주요 어치브먼트, 성취 및 활동 안에서 다 들어가죠. 학업적 깊이, 리더십, 실제 적용, 성장 과정 등 서로 다른 정보를 주는 경험을 저는 선택해서 넣을 겁니다. 한국 대학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생기부가 있거나 생기부 대처서식에 증빙이 가능한가? 이제 학교 수업 안에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안 하니까 저하고 해서 학교 수업 안에서 탐구 역량으로 전공 적합성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만약 생기부 대체서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것을 증빙하는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기간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의대를 간다 그랬을 때는 정말 프로젝트를 잘 넣어서 이것이 재심원 면접하고 MMI 면접하고 그 안에서 상황을 내가 받아서 면접할 수 있는 능력, 자기의 어떤 논리력을 의사적인 논리 구조로서 성장하는 능력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마다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활동을 분류하는 5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국제학교 11학년 학생의 자료를 처음 보는 활동을 5가지로 한번 나눠봅니다. 말씀드렸지만 킵, 살릴 활동, 학생의 핵심을 보여주는 그대로 보여주는 자료, 머지, 통합은 서로 중복되거나 활동의 하나의 더 강한 학업 흐름을 합치거나 아니면 어떤 베이스로 쓰거나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블록을 조립할 때 연결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글의 보조 활동은 우리가 핵심에서는 우리가 조금 낮지만 특정 국가나 특정 원서 문학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제 뭐 영국의 자기소개서, 우리나라 카이스트의 자기소개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 들어본 아예 제외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극명하게 영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국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아니면은 정말 이것도 다 좋은 활동인데 이 활동이 나빠서 드롭시키는 게 아니라 더 우리 학생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빼는 거죠. 그다음에 디벨롭 추가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11학년이기 때문에 12학년까지 한 1학년이 1년이 더 남았죠. 지금 11학년 안에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또 그동안에 한 걸 보니까 약하다. 이 정도의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약하다. 입시를 오래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해야 이를 대학을 가는 건지는 보이죠. 발전시키는. 이걸 통해서 씨앗을 통해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나누면 새로운 활동을 또 뭘 하지보다 현대 가지고 있는 활동들을 어떻게 잘 믹스시키고 조립해서 어떻게 이것을 갖고 의미를 만들어내지가 먼저 보여요. 오늘 학생의 최종 판정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5단계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이 사고 방식을 이 안에서 좀 설명을 다 우리 학종의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카테고리 프로그램은 전달됐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국제학교 10학년 후반이나 11학년이라면 새로운 활동 하나를 또 찾기 전에 우리 학생의 성적표, 그다음에 현재와 향후 과목 선택, 그다음에 액티비티 리스트 활동 목록, 타깃 메이저 앤드 컨트리스 희망 전공과 지원 국가를 한번 펼쳐놓고 보셔야 됩니다. 각각의 것을 킵할 것인지, 머지할 것인지, 다운그레이드 할 것인지, 드롭할 것인지, 디벨롭할 것인지를 구분해 보십시오. 자, 이것이 미국에서는 살릴 수 있는 거고, 영국에서는 뺄 수 있고, 홍콩에서는 또 우리가 싱가포르에서는 제한된 성취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권영교육은 국제학교 10학년 11월 학생을 볼 때 새로운 프로젝트부터 만들지 않습니다. 먼저 성적, 과목 선택, 기존 활동을 전제로 해서 판단합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지, 무엇을 합칠 것인지, 무엇을 멈출 것인지, 무엇을 깊게 만들 것인지 판단합니다. 11학년 과정에서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아이 활동이 몇 개인가? 그다음에 우리 아이 활동이 대학에 반드시 보여줘야 할 것은 무엇이고,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과연 쓸모 있는 어느 부분에서든지 제가 이렇게 5단계 혹은 4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그 성장의 과정들을 보여드렸듯이 한번 잘 매칭을 시켜보세요. 어느 건 쓸 수 있는 건지 정말 이건 쓸 수 없는 거를 지금 시간만 버리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이 판단이 끝나야 12학년 원서가 제대로 시작됩니다. 자, 오늘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 쭉 11학년 국제학교 해외과 학생들의 입시 마스터 클래스를 하면서 11학년 입시. 오늘은 그 중에서 좀 심화된 과정, 무엇을 넣고 무엇을 국가마다 남길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공유 중지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한국, 영국, 홍콩, 미국의 하나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가? 아니면 각 미국, 한국, 홍콩, 중국, 영국 대학의 가장 싱가포르 대학의 키포인트 키워드를 갖고 그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무엇인가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우리 학생들 찾아뵙죠. 여러분, 감사합니다.